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좀 뭐랄까 잠을 설치셨을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우지수 나스닥이 장 초반부에 그냥 막 후두둑 쏟아졌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은 한 1시쯤 됐을까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다우지수 나스닥이 그냥 쾅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또 떨어진다. 아유, 이번에는 급락이구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고, 자, 아침에 딱 보니까, 많이 회복이 돼버렸거든. 나스닥은 또 플러스예요. 야, 그러니까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폭락세 또 급락세로 시작이 됐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시장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끄집어 올려서 마무리됐다. 즉 장중에 아무리 갖다가 흔들어 대든지 간에 막판에 끄집어 올려놨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결과치는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결과만 보게 되면 나스닥은 플러스거든요. 나스닥이 0.05%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0.45% 하락 마감했다고 해서 크게 와닿는 건 아니죠. 막 1%대 2%대만 하락을 해야지 좀 많이 내렸구나 싶은데 0.5% 그럭저럭 하구나. 나스닥은 플러스 났네? 시장 괜찮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 보인다, 이거 떠나가지고, 변화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 급락세에 좀 보였었고요. 다우지수도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어떤 그 변곡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괜찮아지고 있네.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즉 내려가던 포인트에서 변동성이 커졌어. 그러면은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주가가 막 올라가던 시점에서 막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변곡점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쿵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돼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전 동안에 힘들었었던 분들이 오후에 좀 잘 버티는 것에 대한 그런 보답을 또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일단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양적 축소, 양적 긴축, 통화 긴축,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지나서 이제 내일 정도? 우리나라는 모레쯤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표. 물가가 이번에 제법 많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잡히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동향을 통해 가지고, 네,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한 가지 투자자 노트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장중에 1.8%까지 올랐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간 것도 약간 문제가 좀 되긴 했었습니다만, 골드만삭스의 이런 이야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리포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369, 12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차 대조표 축소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해가지고 양적 긴축을 조금 더 앞당기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도 4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을 거의 73%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아직 73%면은 맞나 틀리나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85%, 90% 정도 예상치가 나와주면은 그냥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70%대라면은 아직은 변수가 있다라는 전망이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금리 인상할 확률은 90%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3월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라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면 올해는 무조건 4번이 아니라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3월로 땡겨지게 된다라면 올해 금리 인상이 4번 나올 수 있다. 금리를 이렇게 4번을 인상시키게 된다라면 뭐 시장이 과연 악재가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인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세를 보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결코 시장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에 금리를 2번 정도 올린다. 이건 뭐 정상적이에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금리를 막 5번 올린다. 6번 올린다. 이거는 지금 금리를 올리더라도 정책적인 효과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통화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금리 인상이 4회, 이 4회보다 더 많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4회까지 일단 나왔으니까 뭐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약간 부담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 약간 안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종 도달 금리, 즉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그 최종 도달 금리가 2.5에서 2.75.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 받아들이는 그 포인트는 2.1%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2.5에서 2.75까지 약간은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라면 금리의 이제 도달 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 횟수가 좀 추가된 것 같죠? 뭐 한두 차례 추가된 것 같아서 도달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금리가 거의 3% 가까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약간 경기가 고점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 도달금리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일 테지만 저것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주식시장은 꼭지점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죠. 자, 52주 신저가를 찍은 LG생건과 아모레. 뭐 여기 대해서 이제 걱정들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들 막 사가지고 뭐 주가 떨어지고 뭐 저 역시도 그 화장품 관련주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그 이전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풀이가 되면서 주식 매수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다시 거리 두기, 일상 멈춤 뭐 그런 걸로 나오면서 이제 쿵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 뭐 영화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호텔, 숙박, 여행주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떨어진 이유는 위드 코로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돼서 뭐 여행도 가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졌다라면 이 종목군들이 진짜 대장주가 됐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영원히 이대로 묻힐 것인가? 또 그건 아니겠죠. 지금 뭐 화이자 같은 데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3월까지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서 뭐 얼마 안 기다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 걱정스럽다라거나 뭐 코로나 상황이 걱정스럽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적인 부분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새로운 뭐 변이가 나타났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얘기가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회복이 되게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언제냐 이거죠. 언제 회복이 되느냐. 지금 뭐 LG생활건강은 뭐 그 다음에 저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LG생활건강이 가장 크게 내려간 이유가 실적이 나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실적 같은 경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이 이제 세 곳이나 목표가를 낮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주요 화장품 관련주도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요. 화장품은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야지만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 화장품들의 실적이 안 좋은 게 당연하고, 그럼 실적은 언제 좋아져요? 마스크를 벗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 그럴 때가 되겠죠. 지금 이 실적이 그래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데 라고 보면 LG생활건강의 연결 영업이익이 2,480억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뭐 예당초 예전에 그 전망치보다 2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듯하다. 이 200억 원 줄어들었다. 뭐 사실 뭐 2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연결 영업이익이 2,480억. 그러니까 예전에 추정치는 뭐였어요? 2,680억이라는 이야기죠. 2,680억. 2,680억에서 2,480억으로 줄어들었다.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정도 2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저 정도 주가 하락이다. 이러면은 뭐 적자 전환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1,000억 정도 줄어들면 회사가 반토막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격인 것 같고, 주가의 어떤 포지션이 빵빵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약간 이제 뭐 하락의 어떤 끝자락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쇼크, 어닝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쇼크를 받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주가의 하락이 진행되면서 큰 폭으로 빵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투매를 유발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그 급락한 당일날,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며칠 정도는 옆으로 누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바로 살려고 막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너 떨어졌냐? 알았어. 일단은 내가 너를 가지고 있어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일단 보자. 네가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내가 너 다시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종목이 떨어질 땐 두 가지예요. 일단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버텨서 다시 돌아갈 때 복수를 하거나. 여러분들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겠습니다만, 안 팔고 나는 버텨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돌아설 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 전망으로 보게 된다면 어쨌든 회복은 돼야 되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지난번에 뭐 100만원 넘어갔을 때가 고점의 그 포지션들이 약간 거품이었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그동안 주가의 상승 추이를 본다라면 LG생활건강이 그렇게 고점 논란에 휘달릴 만큼의 거품이 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뭐 중국 쪽 핑계는 이제 굳이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 쪽 공장들 많이 철수했잖아요. 화장품 아시죠? 그래가지고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이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200억 밖에 안 줄었겠습니까? 더 많이 줄어들고 뭐 아주 반토막 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00억 원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변동폭에 대한 어떤 그것도 추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크게 주가가 하락할 만한, 과연 이 정도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모두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화장품 쪽에서 나쁘게 나왔지만 다른 쪽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게 된다 하더라도 화장품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마스크를 벗고 나야지, 마스크를 벗어야지 화장품이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뒤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일단은 방법은 두 가지겠죠. 팔거나 버티거나. 버티겠다라면 지금 추가 매수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때, 그럴 때 느긋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당장 파시는 분들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손실이 남을 거고, 버티시는 분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쓰라린 그런 상처를 안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저항선을 뚫은 달러, 원달러 환율이었죠. 뭐 달러 원 환율이었지? 원달러 환율이에요. 뭐 그거나 똑같은 건데, 어쨌든 1230원까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것이다. 자, 지금 1200원 뚫고 넘어가면서 환율이 많이 높아졌죠. 환율이 높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외국인 매수도 안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자국 내 통화가 좀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환율이 뭐 일정 부분으로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막 이런 금융 위기 막 이런 상황으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안전자산인 달러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많이 이렇게 찾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거든요. 많이 찾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자국 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 네,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돈이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식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죠. 약간 뭐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드리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경기에 그다지 좋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출 기업들이 이제 그런 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외국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면은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달러로 입금이 되는데 1달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1,000원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1,200원이다. 그러면은 그만큼 네 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 이제 달러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인데 보통은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환율을 높여가지고 그런 경우들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1,200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는가? 근데 거기에서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당분간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외국인들 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거나 관망을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해주고 있다. 물론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하나 봤을 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많이 왔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아니면 금융 위기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도 경기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뭐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충격 요소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당분간은 1,200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해외 쪽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환율이 올라가서 또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해외 주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 상쇄해 주니까 또 좋아라 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외 쪽에서 뭐 주가가 떨어진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예탁금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달러 갖고 있으면 뭐하냐 환율 올라갈 때 팔아먹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잡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다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장은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될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을 300조?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그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간 변동성이 있겠지만 네 잘 큰 문제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꼭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성과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